네, 오늘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평생 요요 없는 디톡스 다이어트입니다. 제목만 봐도 호기심이 확 생기지 않으시나요? 다이어트는 우리의 수건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데 그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셨던 다이어트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는데요. 비만 중에서도 내장 비만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각하고 있지만 왜 점점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톡스, 해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디톡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그 디톡스를 활용한 다이어트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신체 구성에 필요한 지방보다 더 많은 상태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이 우리 신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맞는데 그 필요한 것보다 더 과다하게 많은 상태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체중보다는 비만을 이야기할 때는 체지방률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체지방률이란 우리 몸무게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20% 이상, 여성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33% 이상일 때 우리가 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만은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체격이 더 큰데 남자는 20%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하고 여자는 왜 체지방률이 33%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할까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지방량이 많습니다. 신체 구조상 여성은 가슴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체지방률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내장지방은 뭘까요? 내장지방은 뱃속 장기들 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을 우리가 내장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배 정도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을 줄여나갈 때 내장지방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내장지방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내장지방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자, 이 탁한 혈액이 간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간이 지방간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지방간이 진행되다 보면 간이 단단해지는 간경화증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해진 혈액이, 기름기가 있는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갈 때는 혈관 안에 기름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액 내에 지방률이 높아져서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고지혈증은 혈압의 압력을 높여주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이 진행되다 보면 동맥경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맥경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한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상동맥이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혈액이 지나가게 되면 심장 안으로 혈액이 잘 유입되지 못해서 심장에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고 점점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심장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마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탁한 혈액이 뇌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뇌경색이 오고 뇌졸중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런 탁한 혈액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뇨가 유발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장지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비만은 예전에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비만이라고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만은 적게 먹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도 개선이 잘 되지가 않죠. 그것은 비만이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식과 운동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음식, 그리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그 습관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비만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비만 유전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부모의 비만 유전 인자가 자식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죠. 부모의 식습관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양쪽 부분 다 비만일 경우에는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 한쪽 부분이 비만일 경우에는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비만한 유전인자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임신 전에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의 원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섭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식, 폭식,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야식을 먹는 경우가 많고 간편하게 빨리 먹기 위해서 인스턴트식이나 고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혈액에는 혈당이라는 것이 높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맑은 물과 시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럽은 끈적끈적하죠. 근데 내 혈관에, 내 혈액에 당이 높아서 혈액이 끈적끈적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손끝, 발끝으로 혈액이 잘 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뇌에서는 큰일 났다. 빨리 이 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줄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구나 해서 췌장을 자극을 합니다.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내보내죠. 인슐린이 나와서 하는 역할은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잡아서 세포 속으로 쏙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나와서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인슐린이 오작동을 합니다.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에서는 아직도 혈액에 당이 많으니 빨리빨리 인슐린을 더 내보내라고 췌장을 종용합니다. 그럼 췌장에서는 또 인슐린을 부지런히 만들어내는데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인슐린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들이 넘쳐나는 거죠.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려면 당을 세포 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도 못하고 인슐린은 인슐린대로 넘쳐나고 당은 당대로 넘쳐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내장 지방을 분해해서 혈액 속으로 이 지방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아서 내장 지방에 있는 지방까지도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을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고 혈액에는 또 당이 남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가 많게 되면 이런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섭취 열량을 40%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가 거의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다 복용하시면 당뇨와 대사증후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에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결핍. 우리가 충분히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핍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과 지방은 양질의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리고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호르몬과 효소들의 원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호르몬과 효소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권해드립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기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단백질이 풍부한 점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피해야 하는 포화지방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포화지방산은 보통 상온에서 고체에 있는 육류에 있는 기름이라든가 버터 이런 것들을 포화지방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포화지방산은 씨앗이나 견과류, 거기에 들어있는 지방을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반면에 포화 지방산은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에서 포화 지방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트랜스 지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입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불포화 지방산처럼 들어와서는 하는 행동은 포화 지방산처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 특히 튀김이나 팝콘, 도넛, 케이크 이런 것들은 적게 드실수록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에너지를 쓸 때는 이왕이면 넘쳐나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보다는 손쉽게 쓸 수 있는 단백질, 즉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소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근육 손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 손상이 없이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유산균과 식이섬유 부족이 또 비만의 원인입니다. 유산균과 식이섬유에 대해서는 지난주 시간에 배웠습니다. 장내에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많게 되면 음식물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부패가 되게 되면 독소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 독소들이 혈액을 또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오염된 혈액들이 혈관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또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포가 제대로 된 에너지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지고 당은 당대로 혈액에 남아있고 그 남은 혈액들이 또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대사 증후군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비만의 원인을 보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도 비만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로 잘 나오려면 효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효소가 잘 작동을 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돼서 독소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주유하고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넣어줘야지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좋은 기름이 아닌 안 좋은 기름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동차의 배기구로 아주 검은 연기가 납니다. 그것이 우리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고 우리가 먹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독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대사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내 몸에서 독소가 발생하게 되고 중성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원인입니다. 근육과 운동 부족. 자,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자,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의 의지로 사실은 움직이는 것들이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심장이 뛰는 건 제 의지와 상관이 없죠. 제가 더 빨리 뛰고 싶거나 덜 뛰고 싶거나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에너지 소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100을 먹었는데 100만큼 에너지를 다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100을 먹었지만 50밖에 에너지를 못 쓰면 남는 부분들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과 독소로 작용해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적당히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주 3회 이상은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근육과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살이 정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살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뱃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의 원인을 이렇게 5가지로 정의해 봤습니다.
각각의 원인으로 비만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원인 때문에 비만이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이 그냥 외형적인 것 때문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톡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톡스가 또 한때 열풍이기도 했죠. 디톡스란 우리는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1차적인 소화를 합니다. 위에서 잘 소화를 시켜서 소장으로 내보내면 소장에서는 더 작은 단위로, 즉 세포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흡수를 합니다. 소장 벽으로 이 영양소가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장으로 넘어가서 수분이 흡수되고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대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다면 독소가 쌓일 일이 없겠죠. 근데 소장벽으로 들어갔던 그 혈액들이 우리는 꼭 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똑똑하죠. 혹시라도 혈액으로 들어온 것들 중에서 간을 거쳐서 안 좋은 것들은 해독을 하는 겁니다. 간에서는 혈액에 녹아서 들어왔던 영양소들을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이 있다면 그것도 해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이 깨끗하다면 간이 해독할 일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장이 깨끗하지 못해서 오염된 혈액이 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간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해독하느라고 바쁘죠. 사실은 간의 기능 중에는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도 하는데 사실 몸에서는 해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해독을 하다 보면 간이 할 수 있는 대사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깨끗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간이 해독하는 일 외에 대사 기능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혈액과 원활한 혈액순환이 건강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톡스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종이 가라앉습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순환이 잘 되죠. 근데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서는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부종이 일어납니다. 근데 디톡스를 통해서 맑은 혈액이 잘 돌게 되면 이런 부종도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몸과 손발이 따뜻해진다. 우리는 순환이 잘 되면 혈액이 온 몸을 다 돌 텐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수족냉증으로 차가운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디톡스를 통해서 맑은 혈액이 잘 순환이 되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냉기가 있던 몸이 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체지방이 감량된다는 건 몸이 따뜻하면 지방이 또 더 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감량이 돼서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지만 디톡스를 통해서 다이어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부가 맑아집니다. 장으로 탁한 혈액이 들어와서 탁한 혈액이 온몸을 돌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이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구멍으로 이 독소가 나갑니다. 제일 정상적인 건 대변으로 내보내면 좋겠죠. 근데 그게 원활하지 않고 장에 변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독소를 어디론가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구멍이 어딜까요? 모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자 해서 이 독소들을 피부에 있는 구멍으로 막 내보냅니다.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톡스를 통해서 대변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장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면 덩달아서 피부도 맑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디톡스를 통해서 근육이 유지가 되고 내장 지방이 제거됩니다. 디톡스를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 손실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 몸은 그러면 근육보다는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디톡스의 효과는 이렇게 5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도 참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디톡스는 정말 해보셔야지 그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디톡스를 통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냐?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대사작용이 잘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고 배출이 잘 됩니다. 배출이 잘 되면 살이 또 잘 빠지는 체질로 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살 안 찌는 체질, 살 잘 빠지는 체질, 디톡스를 통해서 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프로그램은 333 디톡스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3은 3일을 뜻합니다. 3일 동안은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은 3주. 이 3일 포함해서 3주 동안은 하루에 1식만 합니다. 그리고 유지 기간에 해당되는 나머지 3개월은 하루에 2식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면 살 안 빠질 사람이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이 각각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일 단식입니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배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과정이 소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해독을 하려면 입을 막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무엇인가가 들어오다 보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입구를 막습니다. 이 3일 동안 단식이라 함은 일반 식사를 끊는 것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대신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음료 형태로 마시고 또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3일간은 식사를 좀 제한하겠는데요. 특히 밥이나 빵, 그리고 면 같은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 단백질 음료를 식사 대용으로 드십니다. 칼로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단백질을 드시기 때문에 근육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영양제 형태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통해서 장을 좀 더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주입니다. 3주 동안은 일반 식사를 한 끼 식사하시겠습니다. 한 끼는 현미 채식 위주의 일반식을 한 끼 드시고 나머지 두 끼는 식물성 음료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현미 채식의 일반 식사는 점심 때 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은 단백질 음료를 드시면 되겠죠. 1주차는 음식을 드시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드십니다. 이렇게 음식을 적게, 즉 소식을 하시게 되면 위와 장이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장이 쉬면서 해독 작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영양소로는 효모, 유산균, 식이섬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장 정막을 좀 개선해 주고요. 그리고 내가 먹었던 음식들이 부패가 아닌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유산균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1주차 동안은 장 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자, 2주차입니다. 2주차도 마찬가지로 현미채식으로 한 끼 드시고 식물성 음료 2끼를 드시는데요. 우리가 먹었던 음식은 장을 통해서 간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근데 음식이 이렇게 적게 들어오면, 그리고 현미채식에 좋은 식사를 하시게 되면 간에서 해독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간이 좀 쉴 수가 있겠죠. 간이 조금 쉬고 해독할 게 적게 되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간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드시면 간 기능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3주차입니다. 3주차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혈액이 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치유하게 됩니다. 염증을 치유하고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분해합니다. 그렇게 되고 체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생깁니다.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메가3나 비타민 E 그리고 코엔자임을 함께 드셔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지기간입니다. 3개월 동안은 이식, 3개월 동안은 현미채식을 2끼 드시고 한 끼 정도는 단백질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 3개월 동안은 내 습관을 좀 개선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우리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장기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도 가고 또 눈곱도 배출이 되고 그리고 입냄새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새벽 4시부터 12시 사이 오전 시간에는 배출하는 장기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은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시부터 8시까지는 소화기관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실 때는 이 시간에 점심과 저녁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다시 새벽 4시까지는 이제 우리가 먹었던 것들을 해독하고 또 부족한 혈액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해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8시 이후에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패턴에 맞춰서 식사를 하신다면 사실은 요요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은 이 패턴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면서 습관을 한번 개선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디톡스 다이어트 생활 습관입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 교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식입니다. 아침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인체 대사 패턴상 좋긴 한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아침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사과 껍질째 드시는 거 반쪽 또는 토마토 하나 내지는 식물성 단백질 음료를 권해드립니다. 사과를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당을 드시는 건데요. 사과를 껍질째 드시면 거기에 있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영양소도 함께 드시는 거기 때문에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일반 식사를 하실 때는 현미채식,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시고 이왕이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미라든가 밀가루 그리고 과일도 당도가 너무 높은 것은 우리 몸에 당을 높여주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량음료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죠. 이 물은 사실은 냉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면 몸이 좀 냉한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드실 때는 식사 2시간 전이라든가 식사 드시고 2시간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물을 드시면 소화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식사 중에는 되도록 물을 적게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2시간 후에 마시는 물은 해독하는 데 꼭 필요한 물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2시간 후에는 물을 좀 꼭 한 컵 정도는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부족한 영양소 보충입니다. 우리가 식사로는 모든 영양소를 다 채워서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 형태로 챙겨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왕이면 천연에 가까운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5번째입니다. 운동과 온열요법.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서 지방 분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땀이 나다 보면 그 땀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열요법. 우리가 몸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지방이 굳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기운은 상체 쪽으로 뻗치고 아래쪽은 반대로 좀 냉한 기질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순환에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각탕이나 족탕 내지는 반신욕을 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디톡스 하시면서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지키시면 요요가 없는 그런 디톡스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건강한 다이어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비만은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치유해야 될 질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비만은 외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살을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은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디톡스 다이어트를 권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신 분께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더 이상 요요가 없이 다이어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비만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습관이 반드시 교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됩니다. 생활습관을 교정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홈스쿨링 5강까지가 제가 맡은 강의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전직 영양사셨고 현재 건강관리사로 활동하시는 분께서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저보다 좀 더 재밌고 위트 있는 강의가 아마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요. 필요하신 부분은 책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